네, 그럼 모션 빌더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를 모션 빌더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온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뭐 애니메이션 모든 테이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카메라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제 모션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마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마커 위치를 알게 되면 이 그러니까 모션 빌더 내에서도 이제 이걸 활용해서 조인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이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FBX 형식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바이패드로 넘겨오는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조인트와 바이패드에 사용되는 조인트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리타겟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모션 빌드에서 이렇게 리타겟해서 리타겟된 파일을 맥스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바이패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리타겟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정의를 시켜서 이 캐릭터와 그 다음에 바이패드의 캐릭터를 이제 정의를 시켜서 세팅한 다음에 맞춰주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켈레톤을 이용해서 하나를 생성을 시켜주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람 형태의 모양처럼 여기 있는 조인트도 각각의 위치에 정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요 두 개의 캐릭터 아까 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밖에 없지만 나중에 바이패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동일한 포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동일한 포즈는 보통 이제 T포즈라고 불리우는 부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모션 캡처 데이터도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 T포즈로 가게 됩니다. T포즈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씬 폴더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모캡이라고 되어 있는 요 캐릭터 파일이 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힙이라고 되어 있는 조인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아마도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형식으로 띄고 있어서 뭐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select 브런치를 이용해서 모든 조인트들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로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기본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 값은 지금 뭐 또 다른 위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가장 루트의 조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90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바로 서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되고 발밑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높이도 좀 맞춰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방향성도 좀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이패드를 불러왔을 때 아마 방향성이 이 Z 방향으로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도로 돌려줘야지 두 개가 매칭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T자 형태로 특정한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기 있는 이 조인트들을 각각 하나씩 연결해주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고요. 가장 루트가 되는 힙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화면에 그 위치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Assign Selected B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있는 왼쪽 다리 부분을 어사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서 키를 이용하게 되면 위아래 커서 키를 하게 되면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이제 그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단축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포트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하위 계층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다음 조인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사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발도 어사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이 자동으로 되는 거는 요 이렇게 일관적인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이제 구분해 놓은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존재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네이밍 없다라고 하면 아마 왼쪽 오른쪽을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힙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리게 되면 또 스플라인, 안쪽에 있는 스플라인들도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목 부분에 연결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팔 부분, 쇄골 부분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다 연결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초록색이나 노란색, 느낌표 노란색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좀 한번 체크해 봐라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건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지금 모션 캡처 데이터의 기본 위치 값에 이 쇄골 부분의 위치에 조인트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워닝을 띄워준 부분이고요. 작업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관적인 이 작업이 너무 좀 불편한 부분, 이 모션 캡처에 한 100개, 200개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메뉴상에 이제 모션 빌더에도 이런 부분이 이제 세팅되어 있는 걸 갖고 오는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드 스켈레톤 디피네이션 항목에 이 템플릿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템플릿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이용해서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좀 에러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라이징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락을 걸어서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는 요거 진행을 다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맥스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타겟이 되는 기본 뼈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한번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이제 이 바이패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템에서 본즈라고 바이패드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 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본의 구조 바이패드를 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네이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패드 001 그리고 뭐 펠비스,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다르고 뭐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모션 빌더에서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게임에 따라서 이제 이 바이패드를 변형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형된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익스포트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바이패드 파일을. 그리고 이것도 그 바이패드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애니메이션으로 갖고 오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또 바이패드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살짝 A 포즈 형태로 띄고 있는데 이걸 이제 T 포즈 형태로 똑같이 포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캐릭터 컨트롤에서 생성을 디피니션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 포즈를 조금 맞춰주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리타겟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포즈가 동일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뭐 일일이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캐릭터 만들어주고 요거를 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템플릿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드 스켈레톤 템플릿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이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에 세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어찌됐건 이제 바이패드가 워낙에 활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모션 빌더 내에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요걸 활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는 여기 락을 한번 걸어줘서 바이패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1과 캐릭터 뭐 제로라고 할 수 있는 요게 나오게 되는데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모션이 붙어 있는 애고요.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는 애고 여기에 캐릭터 1에 있는 T포즈에다가 이 모션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소스에다가 이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걸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뭐 두 개가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액터의 뭐 신체 비율과 그 다음에 실제 캐릭터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르고 팔다리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이 모션 빌더 내에서는 쉽게 해결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폭이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되게 되고요. 팔다리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게끔 이 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맥스로 한번 갖고 와서 바이패드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은 단순히 이제 여기에다가 소스로 이제 적용한 부분이지 실제 키로 변환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이크라고 하는 키로 변환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크 to 스켈레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스켈레톤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스켈레톤으로 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패드 파일을 익스포트 모션을 이용해서 바이패드 캐릭터 뭐 익스포트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변환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맥스로 다시 넘어가서 이걸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FBX가 참 재미있는 게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있으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덮어 씌워서 키값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드 형식은 아니지만 FBX 형식을 그냥 그대로 요게 아니라 요거 만든 거는 요거죠.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새로 이제 여기는 이 바이패드 그 본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이패드에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모션이 이 바이패드에 연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뭔가 이게 아마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두 개 키가 달라서 생성되는 부분이고 아마 샘플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혹시 시간이 걸리면은 네. 우선 이렇게 된다. 실제로 이제 이걸 할 때는 실제 그 키에 맞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다른 키에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생겨난 부분이고 그대로 익스포트 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